여러분, 힐링을 이제 받은 사람 중에서 이건 질문이 또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에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힐링을 받을 경우 질병별 효과를 나타내는데 걸리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힐링을 받는데도 효과가 느린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봤나요? 이런 질문은 좋은 거예요. 어떻든 간에.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어린이들 있죠. 질문 많이 하잖아.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라겠잖아. 자꾸. 질문하면은 반드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어떤 거든지.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다. 그거 나오잖아. 그것도 구하라. 질문하라. 얻을 것이다. 반드시 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건 아주 좋은 질문 같아요. 질병의 효과. 그래, 어느 정도 그거 알아야 뭐 힐링을 받든 치료를 받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 이제. 우리 대체약이나 자연치유에 의존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잖아. 병원에서 거의 못 고치신 분들이 많이 오죠. 그렇죠? 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그냥 수술 해보고, 또 방사선 해보고, 또 항암제까지 해보고, 그렇죠? 이래서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오죠. 그렇죠?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뭐, 조현병도, 정신분열증이라든 조현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병원에서 약 처방받아서 써보고, 뭐, 또 더 강한 거 써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뭐, 대부분 그렇죠. 생활습관병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런 병들은 다 그렇단 말이지, 뭐, 암, 당뇨, 고혈압, 중풍, 뭐 고지혈증, 이런 등등, 이거라든가, 뭐, 자가면역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이 뭐가 있나요? 아토피마, 루푸스, 루마티스 같은 거. 이런 등등, 뭐, 알러지, 또 소아당뇨. 파킨슨도 여기에 이 부위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파킨슨. 이런 등등, 이건 생활습관병이죠. 이런 병들은 일단 현대학으로는 치료법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잖아, 누구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정확하게 한번 치료를 해보고, 뭐, 암도 그렇고, 당뇨도, 저분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병원 현대의학 치료를 열심히 해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안 되거나 또 보다 효과적으로 또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 암이라든가 뭐 뇌 관련 질환 이런 경우, 보통 1년은 보통이고, 보통 3, 4년, 4, 5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온단 말이지,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체의학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커. 대체의학에 대해서는. 이거 뭐 병원에서 한 5년 정도도 안 됐는데, 여기 오면은 한 달 안에 되기를 원한다든가, 3개월 안에 되기를 원한다. 너무 이제 성급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연치유와 대체의학 원리를 전부 다 이해한다면, 느긋한 마음으로
치유사 조언을 받아가지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마음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제 좋아지는데 성격이 이제 급하잖아. 급하다 보니까 뭐 20회 받았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뭐 30회 받았는데 효과가 없느냐, 이런 이제 불만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땐 좀 당황스럽죠. 일단 당황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또 뭐 기간이 없는 건 아니라고. 대충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면은 어떤 원리에서의 치유가 된다. 뭐 통계가 있잖아요. 자연치유나 대체의학도 아무리 망가진 몸이라 하지만 그 자연치유사라든가 조언을 받으면서 열심히 올바른 방법으로 선택했을 경우 뭐 좋아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조언을 해줘야 되고 또 힐링 받는 분들도 또 정진을 해야 되겠죠. 그 기간을 대충 알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럼 너무 기대한 것은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기대가 크면 어때? 실망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교감신경을 긴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꼭 나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념하고는 틀려. 이거는 신념한 것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몸과 마음과 일치가 돼야 된다고. 이거는. 그러니 그것도 안 하고 기대만 한다. 자기 노력도 안 하고. 이게 문제란 말이지. 신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세포 주기는 어느 정도? 세포 주기. 세포가 재생산하려면 주기가 있잖아. 한 달 정도면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바뀐다라고. 세포 열심히 기와 산소를 공급해주면 한 달이면 세포가 다 바뀔 수 있어요. 피부 세포라든가. 그러니까 피부에 관련된 질환, 세포, 위장 세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세포에 관련된 질환은 세포 문제는 한 달 정도면 열심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뼈가 문제인 질환이지. 뼈가 문제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 있잖아. 측만증이라든가 골다공증이라든가 관절통, 디스크라든가 이런 거 뼈에 관련된 이런 질환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잡으면 돼. 3개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디스크라든가 이거는 한두 번에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애외적인 거지만 우리가 통계를 한번 이제 대보자는 거예요. 통계. 그 다음에 또 관심이 갖는 게 뭐예요? 그 신경이 문제가 있는 거. 신경세포는 어느 정도면 재생이 될까요? 한 6개월 정도 답해야 돼. 6개월. 신경세포가 현대의학에서는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최근 이론에 의하면은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재생 안 되는 건 없다. 그게 이제 그 과학적인 근거란 말이지. 현대 과학이 밝힌 이론이란 말이야. 이론. 어떤 세포든지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재생이 가능하다. 단지 재생 조건을 안 맞춰졌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거죠. 뇌세포가 왜 재생이 안 될까요? 접근이 힘들잖아. 뇌세포.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강제로 혈액을 투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건을 못 맞추죠. 독소도 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조건이란 건 뭐예요? 독소가 없고 기와 산소가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조건이에요. 기와 산소를 잘 통하게 해주면
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더라도 다른 세포가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지. 내의 가소성에 의해서. 그렇죠? 다른 세포가 뭐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팔을 못 움직인다. 뇌세포가, 왼쪽 뇌세포가 망가져가지고 팔을 못 든다. 그러면은 이를 움직이는 세포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른 세포가 있어. 소세포. 이런 세포가 이걸 팔을 드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지. 자꾸 운동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기와 산소를 공급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돼. 최소한. 이거는 이제 생리학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암이죠, 암. 그럼 암 환자들은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느냐? 이제, 암 환자는, 120일. 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임상에 의하면. 이건 뭐냐면, 항암 기공을 했을 경우, 항암 기공을 열심히 했을 경우 120일부터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증진하다가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되는 시점. 이게 120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항암 기공을 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120일 정도 되면 이제 면역과 면역이 암세포와 공격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 더 이상 이제 확산이 안 돼.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죠. 이거는 이제 항암 기공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120일이면 몇 달입니까? 4개월 정도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최소한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열심히 했을 경우,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항암 기공사들이 많은 사람 암 환자들 대상으로. 그런데 어때 일반인들은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왜 안 좋아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 그렇잖아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네. 힐링을 날마다 받았을 때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항암 기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까 세포 주기 말씀하실 때 좋아지. 그렇지. 날마다 했을 경우. 우리 그 힐링이라는 것은 목표가 뭡니까? 몸속의 독소를 다 없애주고, 그렇죠? 체내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고, 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독소도 없어지고, 복압이 빠지고, 노폐물 빠지니까, 기와 산소가 충만해지잖아, 몸에. 그런 조건을 맞춰주면은, 한 달이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 치유력에 의해 가지고. 매일 했을 경우, 그런데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석 달이 지났는데 왜 지금 치유가 안 됩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 이게 맞냐고, 안 맞냐고. 그건 질문이 아니죠, 그거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을 경우 왜 이렇게 했는데도, 매일 왔는데도, 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받으면서 석 달이 지났니, 뭐 5달이 뭐 지났니, 1년이 지났니,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노폐물 몸속에 쌓여 있는데 그걸 빨리 빼줘야지. 기와 혈을 잘 통하게 해주고, 어느 정도 힐링하다 보면은 감이 온다고, 이 정도는 됐다. 그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와야 된다고. 치유가 되려면은. 근데 아쉽게도 그런 노력도 안 한단 말이지, 보통. 근데 이건 항암 기공 했을 경우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부터 이제 점차
정지하고 더 노력하면 이제 점차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게. 곡선이. 왜 이렇게 항암기공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뭐 일종의 그 하나의 뭐 항암기공 측면에서 통계적인 거고, 내 경험으로 얘기하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20일 한 달 만에도 좋아진 사례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례를 보면은 한두 번 뭐 이렇게 또 뭐 안수라든가 기도요법 가지고도 좋아진 사례도 있거든요. 한두 번에. 그럼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지. 그 조건을 맞춰준 게 더 중요해. 기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암 경우는 그렇고, 당뇨, 고혈압 등은 보통, 당뇨라든가 고혈압 있죠. 이분들은 보통 한 2달 정도만 꾸준히 받으면 좋아진 경우가 너무 많았고, 조현증, 뭐 파킨슨 이런 분들은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신부전증, 위장 문제, 간 문제, 폐 문제, 뭐 디스크 뭐 이런 게 있죠. 각종 이런 질환들도 한 2달 정도만 하면 눈에 띄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눈에 띄게. 신부전증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 콩팥이 다 망가지고 이런 분들도 힐링을 받게 되면 2달 정도만 열심히 하면 좋아진 사례가 많이 있고. 여기 항암기공이만 해서나요? 여기 경우에. 이 경우는 항암기관 했을 경우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힐링을 다시 받으면 저기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힐링을 받게 되거나 또 내 암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암은 치료 원리가 어떻게 한다겠어요? 이게 돼야 된다겠잖아. T는 뭐예요? 독소를 다 빼고 독소. O는 산소가 많아지고, 산소가 많아진 거를 보려면 복압이 떨어지면 알 수가 있어. 복압하고 흉압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호흡을, 심호흡을 잘 하고 있으면 이번엔 산소가 충분한 거예요. 체크를 할 수 있다고. 독소도 마찬가지잖아. 독소가 얼마나 없는가, 있는가. 여러분 얼굴 색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변을 봐도 알 수가 있다, 변. T는 또 뭐야, 이거? 체온. 몸이 이렇게 따뜻한가 찬가. 이 상태, 이 몸을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 자꾸 올려줘야 돼, 이거. 체온을.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이거? 마음. 마음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부정적인 생각을 몸에, IR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몸을 긴장시킨다겠죠. 그럼 복부가 굳게 되고 중추신경이 긴장돼가지고 기능을 안 하는데, 면역이 뭐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면역이 작동을 안 해, 긴장을 하면.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그런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해도 본인의 업장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거나, 나는 마음가짐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힐링 받으면서 자꾸 그 불평불만이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에고를 싹 내려놔야 되거든요. 앞서 설명했잖아. 간이 망가져가지고 탐즙을 이제 파이프로 이렇게 이제 뽑아야 돼. 나중에 호스를 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도 내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도 와서 돈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이 IR이 진짜 중요해요. IR. 여러분들. 한자가 IR. IR이 뭐라겠어요? 그 몰라? 지금 이 순간에 뭘 생각하고 있는가? inner representation이잖아. 지금 생각, 지금 생각을 말해. 지금 생각. 지금 상. 지금 영상. 여러분 생각하면 영상으로 떠오르는 거란 말이지. 지금 생각.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여러분들을 아프게도 하고 낫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지금 생각이. 이거 이해를 못 하세요? 이게 IR이 뭐라고 해서 이게 이거 134비트라고 했잖아. 누차 얘기했죠. 134비트 뭐 7 내지 8개 정도 단어 정도 되죠? 이게 그 하나의 생각. 이게 여러분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 이 IR이 모든 병의 근원이고 모든 뿌리야, 뿌리.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 이걸 잘못해갖고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 알러지도 이것 때문에 알러지. 모든 병도 이제 일체유심제라고 그러죠. 모든 걸 이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거야. 이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이 134비트 이게 파일 하나가 여러분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한번 떠올려봐. 오렌지를 딱. 눈 감고 오렌지를 한번 떠올려보라고. 눈 감고.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날. 참 갈증이 나는데 오렌지 한번 딱 깨물어봐. 한번 깨물어가지고 한번 빨아먹어봐. 즙을. 오렌지 신 오렌지를. 어때요? 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눈 떠보세요. 여러분 기분은 어때요? 하나 생각했는데 지금 침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가장 외롭게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외로웠던 거, 뭐, 여러분들 다,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눈을 감아봐. 여러분들 막,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전쟁이 일어나고 바이러스 나가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죽어버리고, 혼자, 혈혈 단신으로, 혼자 사막에 서 있는 걸 한번 떠올려봐. 찬바람 불고, 뭐 사막이니까 뭐 더웠겠지만, 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동물도 하나도 없고, 나무도 하나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 없다. 그거 한번 딱 영상을 떠올려봐라. 사막에 혼자 혈혈 단신이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떠올려봐. 자, 어때요, 여러분들? 외롭죠? 자, 눈 떠봐. 그러면, 자, 보세요. 벌써 눈물까지 흐르는 사람도 있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또 바꿔봅시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장 황홀했던 때를 떠올려봐. 눈 감고. 황홀. 뭐, 남자친구하고 뭐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좋고, 뭐 연애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은 가슴 뛰게 하고, 황홀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봐라. 떠오릅니까? 그 색상을 더 밝게 해봐. 밝게 해봐라, 색상을. 소리를 막 키워봐. 점점 커지고, 막 소리도 커지고, 또 향기도 막 나고, 향기. 채취도 한번 느껴봐, 막 더 강하게. 어때요? 황홀해집니까?
눈 떠보세요. 황홀해지죠? 황홀 안 해집니까? 그거란 말이지, 여러분들. 그 IR에 그걸 딱 떠오르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 저기 황홀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고. 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무슨 IR을 가지고 있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고. 우리 보리아 선생, 어디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 우울증이 있어? 그렇잖아. 안 좋았던 거, 뭐, 어렸을 때 뭐 차별을 받았던 거라든가, 안 좋았던 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 자꾸 과거는 없는데,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울한 거 아니란 말이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생각을.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가 난가? 여러분 매일 죽고 살고 여러분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들이 아니고, 감정도 여러분들 아닌데, 자꾸 그걸 떠올려니까 우울해지는 거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행불행도 다 마찬가지라고. 뭐 돈이 있고, 뭐 명예가 있고, 그게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IR을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생리적인 바로 영양 호르몬을 만드는 거, 호르몬을 바로. 호르몬. 여러분들 황홀하게 살 수도 있어, 매일. 한번 집에 가서 다 명상을 해봐. 황홀하게 한번. 황홀 명상을 해봐. 명상할 때 다 눈을 감고 가장 황홀했던 사람을 한번 다 떠올려보고, 느낌도 더 강하게 해보고, 색도 더 밝게 해보고, 소리도 켜봐. 자, 명상을 해봐. 그게 앵커링 시켜버려, 한번. 이렇게 자세만 취하면은 바로 황홀 상태로 그냥 들어가 보는 거야. 바로. 그게 앵커링이 나간단 말이야. 자세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자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은 여러분들 만든 거지. 어떤 걸 선택하는 건가에 딸린 거죠? 그러잖아.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안 됩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IR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살린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방금 경험했잖아. 외로워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데 외로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또 황홀에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은 어때? 항상 황홀할 수 있고. 또 우울한 사람, 어린 시절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항상 눈물이 다 우울해지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몸을 만든다니까. 굳게 만들고 긴장시키고. 근데 어떻게 낫겠어, 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IR이 최고의 약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걸 확실하게 신념을 가져야 돼, 신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기암 걸렸다. 그러면은 나는 나았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중요하겠어. 아니면 이거 말기암해가지고 나 죽을 수 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겠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시켜, 신념. 그렇잖아. 딜츠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심리학자 딜츠라는 사람인데, 그 NLP를 발전시켰던 분이거든요. 그건 어머니가 유방암 걸리고 말기암까지 걸렸거든요. 현대학에 실패하고 얼마 못 산다겠어. 그분을 엄마를 대상으로 이제 이 신념을 바꿔줬어. 이 IR을 나을 수 있다. 확신을 갖도록 해줬단 말이지. 그래갖고 몇 개월 만에 나왔어. 나와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대. 신념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정적인 요인은 질병 치료에 있어서 마음이다. 그러나 치유사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봐야 돼. 느껴봐야 된다고. 어떤 이제 초점을 느끼면 어떤 감정이 드는가. 이거 스스로 이렇게 그냥 첫날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 24시간 행복하다겠죠. 알아차리니까. 내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 사는 거지, 한마디로. 내가 화가 나, 이놈이 하나 있구나. 이런 알아차림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사는 거라고, 현재. 과거, 미래 아니잖아. 무슨 우울한 감정이 들 이유가 없죠. 화가 날 이유가 없죠. 그게 견성한 사람이야. 다른 게 아니고. 그럼 24시간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해가지고 실천만 하면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야.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안 받아들여. 그래서 문제라고. 이거를 신념으로 강화시켜보라고. 여러분들 먼저 이 생각이 진짜 중요하구나. IR이. 어떠한 순간에도 내 IR을 통해서 바로 바꿀 수 있겠구나, 기분을. 그러니까 우울증도 이렇게 치료하는 거라고, 바로. 본인이 안 바뀌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문제지. 자꾸. 왜 안 바뀌려고 할까? 왜 내면의 아이가 있어도 그렇겠지만,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하는 내면의 아이도 있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막 아파봐. 아프면 막 그냥 아프다니까 막 와서 이문퇴직 하잖아. 막 사람들 전화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아픈 경우도 있고 빨리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고. 왜 아프는가.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으로부터 고통받지 말고 마음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빨리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간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연치 마음 원리와 이런 원리를 알고 따라주느냐, 그것에 딸린 것 같아. 내 결론은. 기간은 없어. 일주일 안에도 나을 수도 있고. 왜 나올 수 있어? IR만 확실히 바꾼다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악화가 안 돼. 우리가 악화된 것은 기와 혈이 안 통하고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악화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탁 중지시켜버리면 더 이상 악화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점차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힐링 받게 되면. 이 도리를 확실히 깨우쳐야 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시죠? 그 뇌세포의 경우, 아까 일반 세포는 한 달이라고 하셨는데, 그 파킨슨 질환이나 이런 뇌경색이나 뇌세포 질환의 경우는 얼마나? 6개월 이상, 아까 얘기했잖아. 6개월 이상. 그것도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도 이제 그 사람 상태에 따르겠지만, 이제 목표를 이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겠지만, 뇌의 문제는 결국은, 뇌 기와 산소 문제인데, 복부하고 직전이 관계가 있어, 복부. 복부를 잘 풀어줘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중추신경을 완전히 이완을 시켜줘야 된다. 에너지 세트가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이 두개골이 완전히 움직일 때까지 풀어줘야 돼요. 두개골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두개골을 좀 자극을 해가지고, 근막이 있어요. 뇌에도 근막이.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움직이잖아, 이렇게. 그 머리도 이렇게 한번 만져봐, 이렇게. 뇌도 두피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움직여야 돼.
이렇게 작을 줘가지고 이렇게 단단한 부위가 있다든 안 움직이면 안 된다. 두피도. 움직여야 이 두개골 22개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호흡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딱 근막이 굳어 있으면 어때? 근막이 굳어 있으면 움직이지가 않잖아. 이게 움직여야 뇌 척수액 순환이 된단 말이지. 뇌 독소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몸 상태가 어떤가 그걸 잘 점검하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잘 그러니까 고객과 너무 더 조급하게 또 마음을 갖고 하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